자, 이번 공인중개사법 제33조와 48조의 개업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및 벌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친목단체를 만들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왔어요. 자, 법 33조 제1항 9호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내용은 그래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즉 회원제, 지역 모임이 사설정보망을 이용하여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얘는 뭐라고요? 네,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의 대처 방안, 네, 한번 살펴볼게요. 공인중개사 친목단체가 이제 이권단체로서 누군가를 어떤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왕따를 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한편으로는 특정한 회원을 받아들이는 걸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싼 가입비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조절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는요, 사실 요새 대부분 다 공동중개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중개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중개를 누구하고 할 것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중개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업소도 매물을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업소도 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사는 손님이 있는데 A하고 거래하게 될까요? B하고 거래해야 될까요? 자, 누구하고 거래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 해답은요, 중개사 마음입니다. 손님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A라면 이런 손님을 갖고 있는 중개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공동중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자, 이분들이 공동중개를 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친목회 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존재를 하죠. 이때도 어떠한 중개업소가 거래를 할 것인가는 결국 이 손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님을 갖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누굴 선택할 것이냐, 역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중개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동중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 공동중개를 할 수 있다면 결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중개는 가능하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뭘까요? 상도덕에 충실한 공동중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시고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회칙, 가입비, 벌칙 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회칙 있으면 안 돼요. 뭐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된다, 뭐 몇 시에는 뭐 해야 된다, 뭐 친목회에서 야유회 가는 날은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회칙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러하게 되면 뭐 몇 개월간 공동중개를 금한다, 뭐 이런 식의 회칙. 여기서 말하는 회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회칙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뭐 카톡으로 주고받았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역시 문서로 작성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입비, 이것도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뭔가 가입을 해야 한다? 그 가입비가 몇백에서 몇천이다? 자, 이런 경우 안 되겠습니다. 벌칙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공동중개를 상도덕에 입각해서 공동중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중개업소에 매물을 알려줬더니
A라는 업소가 이 매물 정보를 가지고 뭐 중개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서 매물을 뺐다. 자, 이러면 벌칙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상도덕에 위반되는 이러한 행위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친목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친목단체를 구성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친목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순기능만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뢰할 만한 개인 네트워크, 이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최근에 공인중개사 친목단체 해산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례 같은 경우가, 위례 신도시 아시죠? 위례 신도시의 친목회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자, 뭐 특별한 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비들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 친목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위례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휴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목단체에서 언제는 쉽시다 라고 했었던 규정이 없어지는 바람에 휴일도 없이 요새 항상 문 열고 일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볼멘 소리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1년 365일 문을 연다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증가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상담할 수 있다.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요, 휴일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마다 돌아가면서 휴일날 근무하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격주로 휴무하고 평일날 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운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 날은 피해서 그렇게 근무 스케줄을 짜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좀 어렵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이제 어설프게 회칙을 만들거나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벌칙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게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죠? 네오비 출신의 분들, 여러분 지역에 다 흩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도덕에 입각해서 원리 원칙대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좀 드리면서 그동안 소원하셨던 분들과 연락하셔서 공동중개에 대한 부분도 정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는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이러한 식의 방법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을 뿐 네오비만 뭘 해야 한다라는 방식은 그닥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볼까요? 벌칙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위반했을 때 벌칙은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는요, 여기에 포함이 돼요. 단체를 만들죠. 단체를 만들어서 회칙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담합을 했다라는 거고요. 공인중개사가 담합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강한 그러한 제재를 받게 되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집값 담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요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이권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값담합에 가담하는 것은 뭐라고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간 담합을 하거나 공동중개 입주자 모임 등과 담합하거나 개입공인중개사 입주민 간의 담합을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모임 등과 담합한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입주자 협의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우리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2020년 2월 21일부터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굉장히 피해 많이 보셨죠? 사실 신문에는 소비자들만 두둔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치 중개사가 교란하는 것처럼 어떤 가격을 띄운데 동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으나 실제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했죠. 왜냐하면 실제 매물이 3억에 나와 있는데 뭐 입주자 협의회에서 뭐 3억 1천에 내놔라 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제재를 한다거나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한다거나 하는 식의 부당함을 당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내놔야 손님들한테 연락을 받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한다?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봤었던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원형 탈모에 걸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매물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하실 게 이 방송을 일반 소비자들이 본다 하시더라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의뢰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게 되면 이제 허위 매물이 되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 되면 공인중개사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부터 8월 21일자부터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협의회가 시세보다 낮게 내어놓는다라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협박할 근거는 없어졌다. 차라리 그냥 신고하세요. 네, 그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 부동산 허위 매물 표시 광고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 사실 부동산 중개업계에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표시 광고, 즉 인터넷에 매물 광고 하나 잘못했다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자, 이것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 해당되는 내용 설명을 드렸어요.